덱스는 슬기에게 까이고 준서는 시안이와 이어진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애마스터입니다. 이번에는 솔로 지옥에 출연했던 덱스와 육준서의 차이를 분석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와 고급 기술을 알려드릴 거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랑 썸 잘 타다가 매번 연애로 이어지지 못하는 남성분들은 꼭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본 남성분들만을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덱스부터 살펴볼게요. 해당 장면은 덱스와 슬기의 지옥도에서의 마지막 데이트 장면인데요. 여기서 덱스가 큰 실수를 합니다. 실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덱스가 먼저 슬기에게 마음을 정했냐고 물어봐서 슬기는 정했다고 대답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전에도 슬기는 덱스에게 계속 눈길이 갔었다는 둥 이러면서 엄청 큰 호감을 계속해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슬기가 덱스에게 마음을 정했냐고 물어보자 덱스가 다음과 같이 똥을 쌉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여기다가 KO 펀치로 덱스가 자기가 군 전역 이후에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 슬기 입장에서는 덱스가 현재 마음도 확실하지 않고 슬기의 신분이 학생이니 직업도 불안정하니 이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슬기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속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사실 저 상황에서 너무 큰 미래를 그릴 필요 없고 그냥 나딘이랑 너 중에 고민하다가 너로 마음 굳혔다, 이 문장 하나였으면 커플 매칭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덱스가 생각이 너무 깊었고 또 너무 솔직해서 사단이 난 거죠.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솔직함은 7-80% 정도가 사회생활이든 이성관계든 적당합니다. 이 데이트 전까지의 덱스의 말과 행동은 매력적이었는데 저 말로 슬기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고 한결같이 호감을 표시한 종우를 슬기가 선택을 하게 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면 지금 띄운 영상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은 솔로 지옥 4의 육준서와 이시안입니다. 사실 저는 이 둘에 대한 분석을 이미 했었고 저는 이때 이미 둘이 최종 커플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띄운 영상 참고해주세요. 자, 제가 오늘 다룰 장면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미공개 영상 클립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안이가 좀 무섭게 보여 오빠 라고 시안이가 침대 밑에 불을 켜고 있는 준서에게 장난을 칩니다. 그랬더니 준서가 나 실제로 무섭게 생겼어, 나 못 봤어? 라고 대응하죠. 여기서 자존감 낮은 친구들은 발끈하면서 기분 나빠하거나 속으로 삐질 텐데 준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치면서 넘기죠. 이런 반응 하나하나를 보고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시안이가 무섭게 생겼어 라고 귀엽게 말하자 준서가 웃으면서 넘깁니다. 이렇게 여자가 장난을 칠 때는 일일이 맞받아치는 것보다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것도 가치가 높은 남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본인이 여유로운 성까지만 장난처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을 장난처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만이 모든 상황에서 여유라는 매력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여자가 남자에게 본능적인 끌림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허나 난이도가 있기에 이것을 해내는 남자는 차별화가 일어나고 연애 시장에서든 자본주의 시장에서든 가치가 높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를 비난하는 상황, 혹은 이번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파산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장난처럼 받아들이며 여유로울 수 있는 남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여자든 돈이든 마찬가지고. 준서가 내일 뭐 할지 기대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시안이가 응이라고 하자 준서가 내일 또 오자 라고 준서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본인도 뜬금없었는지 웃어버립니다. 여기서 준서가 내일 뭐 할지 기대되는데 에서 내일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문장을 확장해서 내일 또 오자 라고 시안이에게 장난치듯이 말했죠. 보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웃기면서도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어디서 외운 시덥잖은 멘트 같지 않고 가벼워 보여서 장난 같지만 설레기 때문이죠.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성과 할 말이 없다면 어떤 주제가 던져지든지 그것을 여자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던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여행 좋아하냐? 나도 좋아한다. 그럼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죠. 여행에 같이 가자는 건 여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연상시키기에 효과가 좋고요. 여기서 다음에 시간 될 때라는 부분을 통해 여자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만약 여자가 여기서 수락을 한다면 다음에 제안을 할 때 유리해집니다. 어떤 제안이든 말이죠. 커피든 밥이든 술이든 모두 여행보다 하위 범주의 영역이기에 이 말이 명분이 되고 승낙을 얻어내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시안이가 웃기지 마 라고 합니다. 또 싫어 계속 거절을 하죠. 준서가 나랑 가자, 시안이가 싫어 이렇게 합니다. 준서가 장난처럼 말한다는 것을 느낀 시안이가 싫어라고 말하면서 맞받아치죠. 보면 시안이가 되게 촉이 좋고 남자를 잘 다룬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알려드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반발 심리가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거절하고 싶은 욕구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시안이는 욕구대로 대응을 한 거고요. 만약 시안이가 좋아 라고 말했으면 반응이 뻔했으면서 준서가 더 같이 가자고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시안이가 장난처럼 계속 거절하자 애교까지 부리면서 시안이를 설득하죠. 시안이가 너랑 안 와 라고 하고 준서가 아 왜? 라고 하면 오늘도 재밌었잖아, 그래도 솔직히 인정? 이렇게 계속 장난식으로 시안이를 설득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언행 불일치라는 거예요. 침대에 같이 누워서 편하게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내일도 천국도 같이 가자 라고 말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는 게 비언어적 신호와 말이 불이치를 일으키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만약 저기서 준서가 거의 진짜로 울면서 무릎 꿇을 상태로 제발 나랑 같이 가줘, 나 너 아니면 죽어, 이랬으면 시안이 입장에서 조금 별로라고 느꼈겠죠. 언행 불일치는 효과적인 기술이니 여러분도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안이가 아 그렇게 자뻑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장난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준서가 나 여기 나가면 머리 짧게 자를까봐 라고 말합니다. 시안이가 멋있겠다 라고 합니다. 준서가 머리를 자른다고 하니 대놓고 시안이가 멋있겠다라고 호감 표시를 하죠. 이것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남자를 평가하듯이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넌 머리 좀 잘라? 머리 자른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머리 긴 거 별로야?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시안이는 준서가 머리를 잘한다고 말을 먼저 하니 그냥 담백하게 멋있겠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로 준서가 머리를 잘하고 싶게 만들죠. 상대를 평가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상대가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원하도록 유혹하는 게 요게 핵심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서가 나 머리 짧으면 장난 아니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안이가 그러니까 궁금해 라고 말을 하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호감 표시에서 호기심 표현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준서가 야 너 옛날 얘기 좀 해줘 라고 합니다. 시안이가 나 옛날 얘기? 라고 하고 준서가 응이라고. 너 학창시절 때 어떤 애였어? 시안이가 나는 수영을 했었어 라고 하니 준서가 몇 살 때까지 수영 선수였어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분석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장면에서 시안이는 확실하게 준서의 호감도와 진정성을 느꼈을 겁니다. 댓글 반응도 이 부분에 대해 좋았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서 준서가 시안이의 과거를 궁금해하면서 진짜 큰 호기심을 보였고 많은 시청자들이 설렘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연포에서 처음 본다. 이거는 진짜 상대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연애를 배우던 초반부에 여자들이 저한테 하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안 물어봐? 라고 말이죠. 저는 초보 당시에 기술적으로만 여자를 대했기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것을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질문한 거죠. 사람은 호기심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고 그 상대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호기심은 필연적으로 증폭됩니다. 준서는 학창시절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 여자와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고급 기술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언더 세븐 스토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의 7세 이하 유년 시절까지 과거를 물어보고 유년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까지 알아내는 겁니다. 이 스킬은 일본 마케팅의 거장이 실제로 세일즈에 활용하는 기술로 이 질문을 무턱대고 하면 이성으로부터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이게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질문은 큰 틀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일을 하는지, 대학 전공은 뭐였는지, 고등학생 때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 뭔지, 그 이후의 계기는 뭔지 라는 식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절까지 과거를 파고든다고 자연스럽게 그때 부모님이랑 사이는 어땠는지, 그리고 만약 좋지 않다면 그 트라우마를 지금도 지니고 있는지, 이걸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한 단계씩 질문하지 말고 큰 틀에서 이런 흐름으로 여자 인생사를 대략적으로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 과거를 파고낸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깊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의 진정성을 믿게 만들 수 있다. 둘째는 유년 시절의 얘기를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여성과 형성해 적이 아닌 동료라고 무의식 중에 각인을 시킨다. 셋째는 7세 이하의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은지 그리고 그 기억에 아직도 영향을 받는지 확인한 이유는 여자의 정신 상태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세 이하의 불우한 가정 상태를 경험했거나 혹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 못하고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경우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을 앓고 감정의 편차가 클 확률이 높아서 연애를 할 때도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최악이겠죠. 이런 여성은 자립심이 부족해 남성에 대한 의존도도 심해 바람필 확률도 높습니다. 반면에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여자는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안정된 과거 경험 지니고 있는 여자는 현재나 미래에도 안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 빨리 여성의 상태를 판가름할 수 있으니 가성비가 좋죠. 일석삼조랄까요. 준서가 여기서 여자도 씨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시안이가 씨름할래? 라고 하자 준서가 아니 질 것 같아 너한테. 아니 뒤에서 보는데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시안이가 죽는다 라고 하죠. 이렇게 여자한테 씨름 질 것 같다는 식으로 장난치는 것도 좋고요. 그래 씨름하자 이러고 바로 시안이를 침대에 눕혀서 키스하기 직전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준서가 각이 딱 살아있더라고 직각으로. 이렇게 준서가 시안이를 놀리면서 이제 직각 어깨라고 칭찬해주죠. 여자들은 직각 어깨를 좋아하니까요. 시안이가 잘자 준서가 응이라고 하자 시안이가 따뜻하게 해줘라고 하고 준서가 잘자 내일 보자 라고 합니다. 준서가 응이라고 차갑게 말하자 시안이가 따뜻하게 해줘라고 말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요구하네요. 이미 사실상 연인 모습이고 사랑 싸움을 하는 듯한 느낌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시안이가 마지막에 정수와 천국도를 다녀오고 나서 준서가 시안이를 불러서 말을 하는 장면인데요. 준서가 여기서 사실 너가 천국도에 가니 마음이 아팠다. 하늘 이뻤는데 너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달달하게 진정성 있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시안에게 말하니 시안이가 좋아하죠. 준서가 이전까지 무뚝뚝하게 표현을 했으니 시안이가 저렇게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민설이랑 정리했다라고 깔끔하게 말을 했죠. 애매하고 부정적으로 말한 덱스랑 다르게 말하면서 사실상 최종 커플이 확정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춘서와 덱스를 비교해봤는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와 연마 이 형 진짠데 지리긴 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깜짝 선물 준비했습니다. 바로 단 한 번의 데이트로 여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 2월 23일 저녁 9시 시크릿 연애 무료 특강입니다. 왜 여자들은 데이트하고 나면 맨날 내 연락을 씹을까? 지금 놓치면 데이트 이후 당신의 카톡은 그녀가 평생 읽지 않을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데이트 온라인 라이브 특강이고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매번 데이트 이후 여자의 답장을 하루 종일 애타게 기다리실 건가요? 사실 2025년만 솔로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과연 당신의 1년, 5년 후는 달라질까요? 즉 당신은 매일 밤마다 연락 두절된 여자의 답장을 기다리며 불면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다른 남자와 뜨거운 밤을 보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74만원 상당의 단 한 번의 데이트로 여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을 단 하루만 전격 무료로 공개합니다. 연애를 배우고 나서 4년 동안 200명 여자들과 만나 영국 가수 러시아 모델까지 만나 연애 마스터가 직접 알려주는 무료 특강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다룹니다. 1장 데이트가 망하는 이유, 2장 데이트를 잘하는 기본기, 3장 미식가의 데이트, 4장 2시간 만에 여자랑 호텔 가는 법. 라이브 참여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2권의 책과 강의까지 보내드립니다. 언제까지 데이트 마치고 오지 않는 여자의 답장을 애태우며 기다리실 건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무료 라이브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지금 당장 함께하세요. 연애 마스터인 저는 지식의 격차를 줄여 고통의 격차를 감소시키자는 사명하에 연애 코칭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시크릿 연애 특강 신청하는데 7.4초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남자 연애 자유를 위해 연애 마스터였습니다.